저희 더불어민주당은 12월 3일 불법 계엄 선포 훨씬 이전부터 윤석열 정권이 계엄령 선포를 위해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전 국토와 국민을 전쟁의 참화로 몰아갈 수 있는 윤 정권의 위험천만하고 무책임한 책동에 엄중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훗날 내란을 주도하게 되는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 등 윤석열 정권 수뇌부들은 우리가 보낸 것이 아니다, 확인해 줄 수 없다 등 말을 바꾸면서 회피와 부인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그러한 평양 무인기 보낸 사실이 실제 존재했다는 군 내부 관계자의 진술이 공개되었습니다. 작년 10월 평양의 삐라를 살포했다가 떨어진 무인기는 당시 안보실과 국가정보원이 결탁해서 병영도 인근에서 바지선을 띄워서 그 바지선 위에 무인기를 설치하고 발사시킨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비행 경로 역시 북한이 공개한 것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또 제가 추가로 확인한 사항은 이렇습니다. 백령도에 보낸 그 무인기와 별도로 드론 작전 사령부에서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서 하나는 연천에 떨어졌고 또 하나는 평양에 2대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당시 드론 작전 사령관은 무인기 담당 영관급 중대장에게 직접 전화해서 작전을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즉 모종의 곳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드론 작전 사령부의 사령관이 직접 무인기를 관리 담당하는 소령급 중대장에게 직접 전화해서 작전을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방첩사를 중심으로 조직적인 은폐 시도도 있었습니다. 무인기 관련 보고서를 왜곡하여 언론과 국회 그리고 군 수뇌부에 제공했습니다. 이 모 대령, 송 모 중령, 우 모 중령 등이 깊숙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당시 당연히 진행되었어야 할 민군 합동조사도 방첩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은폐한 것이죠. 12월 3일 내란이 5일이 지난 12월 8일 갑작스럽게 드론 작전사령부 창고의 화재도 조직적인 은폐 시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12월 1, 2 양일 사이에 문상호 정보사령관도 우리가 보낸 것이야, 이번 무인기 우리가 보낸 것이야 라고 자신의 후배에게 발언한 점도 포착되었습니다. 한편 당시 윤석열과 김용현이 북한의 무인기 발표를 보고 박수를 치며 좋아했다, 너무 좋아해서 사령관이 또 하려고 했다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즉 10월 12, 13일경 북한에서 한국이 보낸 무인기에 대한 발표가 있자 그 보도를 보고 윤석열과 김용현이 너무 좋아했고 그 뒤에 다시 아까 말씀드린 드론 사령부를 위시하여 몇 개의 곳에서 추가로 드론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수백만의 국민이 죽거나 다치고 지난 70년 동안 쌓아올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경제 기적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전쟁 유발 책동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고도 그들은 박수를 치며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대체 윤석열과 그 일당은 국가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대한민국이 자신들 개인이 마음껏 파괴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군이 부여한 국군 통수권을 자신들의 기분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가지고 노는 불장난, 불쏘시개의 도구라는 것입니까? 이렇게 자격 미달이며 안보를 파탄으로 몰아간 윤석열 정권의 외환 유치 책동, 전쟁 유발 책동은
윤석열이 개인 사유물처럼 생각하던 국구 통수권을 장악한 지 반년도 안 되어 시작되었습니다. 2022년 12월 26일 윤석열은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하자 몇 배의 드론을 북쪽으로 올려보내라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 비상계엄을 앞두고 드론을 전쟁 유발 책동으로 활용했던 것입니다. 즉 2022년 12월 6일 윤석열의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으니까 일종의 보복행위로 정당한 자위권으로 행사한 그것이 아니고 북한의 공격을 유발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비상계엄의 수단으로 드론을 보냈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